예하! 라라 아빠입니다. 오늘은 관절 기능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아이 산책 얼마나 하면 되나요? 선생님, 우리 아이 슬개골 탈구 있는데 도대체 점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 고관절 이형성이 있다고 하는데 적정 시간 산책을 알려주세요. 아무도 몰라요. 아이한테 적절한 산책 시간은 보호자님께서 아이의 시그널을 보고 결정해야 돼요. 사람 정형외과에서 기능 한도란 말이 있어요. 관절이 이렇게 굽혔다 폈다를 하고 충격 흡수를 하고 움직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동을 하게 만들어 주는데, 그런 관절들마다 기능의 한도가 다르다. 이구동성으로 사람 정형외과 재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젊었을 때 운동은 저축이다. 젊었을 때 운동을 통해서 관절의 기능 한도를 늘려놔야 결국 60, 70 노년이 됐을 때 기능 한도가 확 줄어들었을 때 이미 저축해 놓은 걸로 더 튼튼한, 더 행복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우리 강아지들도 저는 똑같이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아이들마다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되는지는 아이의 시그널을 보고 점진적으로 늘려갈 걸 권장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면, 산책을 했는데 평상시에 뛰어가던 아이가 갑자기 뒤로 뒤처진다. 갑자기 헥헥헥헥 거림이 더 늘어났다. 물론 더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꼬리를 흔들던 것이 내려갔다. 주저앉았다. 입으로 무릎이나 엉덩이, 허리를 깨물깨물한다. 근육이 떨린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아이가 힘들다라고 말해주는 신호예요. 이런 신호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그런 신호가 있다면 산책을 중단해야 돼요. 슬개골 탈구, 우리 흔하게 나이는 병이 아니라고 하죠. 나이가 있다라고 해서 마취가 안 되거나, 나이가 있다라고 해서 어떤 걸 해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나이 자체가 병이 아니라 실제로 질환이 얼마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관절이 정확히 그렇죠. 슬개골 탈구가 있으니까, 슬개골 탈구 3기니까 산책을 하면 안 된다. 고관절이 있으니까 산책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틀린 얘기고, 사람에서 슬개골 탈구, 고관절, 십자인대 이런 정형외과 질환이 있을 때 운동은 오히려 권장되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게 낫다. 사람에서 십자인대 수술 전에 적절한 재활이 되고 관절 기능 한도가 있었던 사람이 수술 후에 덜 아프고 기능도 보다 온전히 돌아왔다. 이런 보고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원하는 거는,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슬개골 탈구가 있다고 해서 산책을 안 시키고, 고관절이 있다고 산책을 안 시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너무 비만하다고 산책을 안 시키고, 이게 아니라 누군가한테는 5분, 하루 3회, 누군가에게는 1시간씩 하루에 2번. 아이들마다 기능 한도가 다르니까 아이한테 맞는 시간을 찾아서 점진적으로 계속 늘려가고 빈번하게 산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관절의 기능 한도를 늘리기 위한 사람의 여러 연구들을 봤을 때 유산소 운동 하나로는 부족해요. 한강을 1시간 동안 열심히 산책을 걸었어요. 사부작 걸었어요. 행복하겠죠. 근육에도 좋겠죠. 하지만 관절의 기능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에 쌓여 있잖아요. 근육이 튼튼할수록 이 관절을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슬개골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근육들이 무릎을 쉽게 펴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슬개골 탈구가 심하다? 그럼 근육들이 힘들겠죠. 근육들이 힘드니까 근육들 안 써야지 라고 하면 나이 들어서 더 약해지고 더 고생하고 더 삶의 질이 떨어지죠. 2차적으로 다른 무릎의 구조물들이 상할 수밖에 없죠. 슬개골 탈구가 있을수록 근육을 강화하는 게 무릎의 보호대가 되어주는 게 맞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적절한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근력 운동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스쿼트 같은 걸 할 때 근육이 좀 떨리죠. 이 느낌 아시죠? 그런 떨리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 하다가 다치면 어떡해? 첫 번째 원칙은 3에서 5분이 한 세트예요. 그 이상은 하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한 번 운동할 때 3분 정도만 하시고, 마찬가지로 시그널을 잘 보셔야 돼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하면 안 되고,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도 3분 했으면 일단 스탑. 그걸 하루에 1번에서 2번, 정말 많으면 하루에 3번. 그러니까 하루에 총 운동하는, 근력 운동을 하는 시간은 스쿼트나 밸런스 디스크, 짐볼, 핏본 이런 운동을 하는 시간은 하루에 3에서 5분으로 하시고, 하루 최대 15분을 넘지 않게 하시고, 무릎이 안 좋은데 무릎의 한도만 늘린 게 아니라 코어 근육을 같이 강화한 그룹에서, 사람에서 훨씬 더 낫다는 보고도 있으니까, 코어 근육과 무릎의 근육들을 같이 강화하기 위해서 좀 더 올바른 자세로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일 거예요. 먼저 수의사에게 아이의 관절 상태를 정확하게 정밀하게 평가를 받으시고, 관절 상태뿐만 아니라
근육의 유연성, 근육의 강도, 뭐 근육의 짧아짐 이런 것까지 진단을 받으시고 거기에 적절한 재활을 처방받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상태에서는 일단 산책을 하면 될까 공포 불안, 밸런스 디스크 운동을 해도 될까 공포 불안 일단 하셔도 되는데 허리를 펴고 기구 운동을 하는 걸 추천하고 산책을 할 때는 혹시나 산책 후에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는지 만약에 등산을 했다 등산을 처음부터 막 5시간을 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좋을 거예요. 처음에는 뒷동산을 2-30분 몇 번씩 해보고 괜찮으면 뭐 일주일에 10분 아니면 그 다음에는 15분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가고 한번 등산을 하고 왔을 때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진 않는지 막 근육이 너무 떨리진 않는데 마사지를 할 때 싫어하진 않는지 등산을 하는 중에 막 계속 주저앉으려고 하진 않는지 너무 헥헥거리진 않는지 등을 보고 보호자님 보시기에 아이가 너무 힘들어 하는데 한도를 늘리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 정도에서의 운동 기능 한도를 계속 늘리는 거 이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